지금 가슴에 뭘 잔뜩 담았는데 우선은 전기가 살아있는 곳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제 검전기로 측정을 하니까 살아있다. 그러면은 검전기는 잠시 나누고, 오늘은 제가 무슨 설명을 할 거냐면,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라고 뭐 도사라서 막 알아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계속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엔 뭐 몰랐나? 아, 몰랐지. 그러면 예전엔 어떻게 했어요? 대충 했어요, 대충. 자, 오늘은 무슨 설명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압계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설명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압을 찍는 것은 이제 전기 기사에 필수적인 거니까 전압 찍는 것은 뭐 유치하게 설명을 잘 하지 않겠고, 자, 전류 찍는 거. 아, 전류 찍는 것도 이것도 전기 기사의 기본이에요. 전압 전류 찍는 거는 말이 필요 없다. 이것은 전기 기사면 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개나 소나. 자, 그래서 이제 전압 전류 찍는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질문이 왔어요. 아, 양 선생님, 누설 전류계를 3개씩 갖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러 3개씩이나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 질문은 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3가지 테스트하기를 1년 이상 썼어요. 1년 이상을 써봤어. 그러면은 누구보다 많이 썼을까요? 여러분보다 많이 썼다. 그러면 어디 현장에 막 점검하러 다니면서 썼냐? 아니지. 점검할 일은 없었어요. 이걸로 점검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현장에 있다 보면 누설 전류계를 가졌으면은 활용도도 알아야 되고 용도도 알아야 되고 어느 걸 구입해야 좋을지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누설 전류계 3 종류가 있는데 진짜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구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TK60L이라는 이 누설 전류계가 있습니다. 이 누설 전류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에도 다 팔더라고. 여기에서 가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은 한 20만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1년 반 이전에 살 때는 얼마에 구입을 했냐면 이게 10만 원대에 구입했어. 10만 원대. 제가 이제 회사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결제를 올려서. 이때는 이게 그 정도 가격밖에 안 했어요. 우선은 이 기계가 있다. 그 다음 2번째는 이제 금풍전자의 누설 전류계인데, 이거는 한 30만 원대에 구입했어요. 이거는 30만 원대. 이것도 쿠팡에서 이것도 결제를 올렸어요. 이게 왜 결제를 올렸냐면, 고주파 전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고주파 전류를 제대로 잴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다 보니까 이 금풍전자 이것을 쓰면 된다. 즉 우리가 노이즈 전류라든가 자기장 전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제 인버터에 흐르는 전류 이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것을 쓰면은 그렇게 잡힌다 그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전류를 다 잡아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또 문제가 활선 상태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저항성 전류계를 구입하면 된대. 뭐 생긴 거는 이거나 뭐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30만 원대예요, 현재. 100만 원이 더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활선 메가라 그래. 이것을 측정하면 활선으로, 즉 절연저항 값을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거야. 하여간 좋은 거. 그러면 비싸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할 것이 뭐 지금 어지럽게 설명할 게가 아니고, 자, 이거하고 차이가 있냐? 우리가 차이는 뭐예요?
이 측정 값을 차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차단기가 떨어지는 누설 전류가 30mA라 알고 있는 거. 여기 차단기에는 누설 전류 값이 30mA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30mA가 흐르면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 누설 전류계가 필요하냐면, 만약에 차단기가 어떤 상태가 있어요. 현장에서 땅 떨어지는데 제가 안 쓰는 차단기 하나를 그냥 떨어뜨리는 신용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차단기가 땅 떨어져 버린 거야. 즉 현장에 가서 절연저항을 체킹하겠죠. 메가로 절연저항을 딱 체킹했는데 메가치가 순간적으로 떨어질 메가가 아니야. 즉 0.2메가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안 떨어져요. 30mA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 0.2메가, 3메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전류가 몇 암페어인 줄 아세요? 계산값이 1mA라. 1mA면 떨어집니까?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계산값은 저항성 전류, 즉 순수한 누설 전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포함되는 전류는 어떤 전류가 있다? 여러분들 그 가정에 보면은 LED 전등이라든가 전부 전자적인 밥솥이든 뭐든 다 전자회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노이즈성, 고주파성 이런 전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재보면 전류가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고주파 전류는 그것까지 막 재서 해보면은 이 전류가 순수하게, 즉 고주파 전류보다도 조금 약한 전류는 뭐 좀 인정되겠는데, 너무 심한 노이즈 전류까지 포함된다 했을 때는 여기에 뭐가 되냐면 차단기 동작 범위보다 높아도 차단기가 동작을 안 할 수가 있다 이거지. 말이 좀 어지럽습니다. 제가 해도.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이 누설 전류계는 정확하게 제가 써보니까 이거는 고주파 노이즈 전류를 이미 내부에서 저감한 누설 전류계다. 가격은 싸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고주파성 전류가 여기에 안 나타나. 그래서 이 전류계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차단기가 떨어지는 전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류계는 여기는 LPF 기능이 있어. 저주파 필터 기능이 있어. 그래서 고주파 전류라든가 노이즈 전류를 잡아요. 그러면은 안 잡았을 때는 그 전류가 다 나타나는 거지. 즉 이걸로 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잠시 후에 한번 체킹을 해볼 건데 수십 mA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쟀을 때는 정상적인 범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류계를 쓰는데 이 빨갛게 된 이 금풍전자 전류계는 어떤 전류계냐면 여기에 통과하는 이상한 뭐 고주파 전류든 노이즈 전류든 다 잡는다. 다 잡아. 그런데 이거는 안 그렇다. 이거는 좀 저렴하지만 그거 필터 기능이 내부에 있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여러 개 회로를 찍을 것이 아니고 저희가 UPS가 있어요. UPS. 여러분 UPS는 고주파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러면 UPS에 이것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파워를 넣고 자, 켰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전류는 뭐예요? 누설 전류를 체킹할 겁니다. 만약에 운전 전류하고 누설 전류는 틀려요. 운전 전류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운전 전류를 측정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4.50, 5.50 막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누설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설 전류는 이 두 가닥에 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아 볼 거예요. 감아 보니까 여기에 가보니까 11mA 대충 11mA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대충 11mA야. 자, 그러니까 이거 기억했죠? 11mA라는 걸 기억했어요. 금풍전자 이거는 비싼 이유가 이 전압하고 전류를 잴 수 있대. 야, 그러면 전압 전류가 한번 체킹되는지 우선 이거부터 하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교류에 넣어서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217V 나오죠. 아, 이건 전압을 찍을 수 있는 거다. 저항도 찍을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전압 찍는 시간이 아니니까 누설 전류를 금풍전자 걸로 누설 전류를 한번 체킹해 볼 거예요. 자, 누설 전류를 체킹해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야, 40mA 나오는 거야. 지금 누전 차단기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면은 홀드 버튼을 꾹 누르면 이제 고주파하고 노이즈 전류를 저감시켜요. 꾹 누르면 12.3839. 자,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자, 이걸 같이 해보겠습니다. 측정해 볼 거예요. 자, 여기 거의 비슷합니다. 11.52 뭐 그 범위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결론은 이거는 고주파 저감 장치를 안 했을 때는 여기에 흐르는 고주파 노이즈 전류가 다 통과시켜. 다 잡아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설명할 때 광범위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일이 있어야 말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제네오의 저항성 누설 전류계를 가지고 우선은 이것을 한번 그 전류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누설 전류, 오직 누설 전류만 측정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야, 12.4849 정확합니다. 어느 정도 정확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것이 장점이 뭐예요? 저항성 누설 전류, 이 중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지금 만약 11mA가 그대로 통한다면은 진짜 큰 감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전 위험까지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네오 310이 있고 320이 있는데 310은 여기에 1P 모드에 넣으면은 1P 모드에 넣고 전압까지 찍으면 전압하고 누설 전류 값을 가지고 이제 저항도 잡아내 주는데, 우선은 1P 모드에 넣어서 찍히면 1P 모드가 뭐냐면 두 가닥 단상 3P는 삼상. 그러면 1P 모드는 단상 부하인 때 이제 찍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넣어서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지금 현재 깜빡 에라가 떠요. 깜빡하면서 에라가 뜨면은 전압을 찍어주라는 거예요. 전압까지 같이 찍어주라. 0.89 나오죠. 0.8. 예. 12mA지만 실제 저항성 전류는 0.83, 0.76 막 이렇게 나오죠. 8이 1mA죠. 실제 전류는 12.28이지만 그래서 이걸로 찍어 보니까 실제 전류는 12mA면은 위험 수준 이상의 전류지만 저항성 누설 전류계로 찍어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1mA를 안정으로 판단하고 있거든. 0.85, 0.7. 이제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여기서 라이브 메가가 있거든요. 1P 모드에 넣었을 때는 누설 전류를 하지만, 그러면 누설 전류를 뭘로 환산해 줘요? 절연 저항으로 환산해 줘. 그러면 절연 저항 값은 0.2 메가오hm 이상이면 양호거든요. 전기 기술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한번 마지막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라이브 모드에 놓는다는 것은 놓고 뚝 찍어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0.247 메가오hm, 0.237 메가, 0.247 메가오hm. 야, 겨우 기준치를 넘었다는 것.
지금 이걸 체킹해 보니까 야 이거 절연 저항 값이 0.2메가옴이래요. 야, 근데 정확하게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이 회로의 절연 저항이요 5메가 이상 나옵니다. 지금 우리 UPS니까 끄질 못해서 그래. 왜 그러냐면 이 UPS 전류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해도 이 기기 오차가 나오는 거예요. 기기 오차가. 그래서 저항성 누설 전류계라고 해도 사실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정확한 값은, 완벽한 값은 판단이 안 돼. 이 기기도 오차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활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겨우 나온 게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구입하시면 이 기기는 참고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이 기기가 확실히 맞다 안 맞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 써보니까. 지금 UPS가 지금 만약에 0.2메가옴이면은 절연이 파괴된 상태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바늘이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런데 UPS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전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항성 전류계 이런 것을 갖다 대도 얘도 판단을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 이건 내부 기기 값으로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누전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오늘도 부족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오늘도 안 돼. 그래서 계속 제가 계속 리바이벌 설명을 해. 이러다가 다 이거 박살나면 이거 어떻게 이거 돈이 얼마짜리인데. 마치겠습니다.